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해쉬운 K주식 분석입니다. 2025년 5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지난 방송들 후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HPSP 관련해서요. 그 예스티와의 특허 분쟁건 이 중요한 내용이 좀 빠져서 아쉽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피드백 딱 받아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로 한번 HPSP의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특허 분쟁하고 또 매각 이슈까지 한번 깊게 파보겠습니다. 법적 고지 및 투자 주의 사항. 본 콘텐츠는 5월 18일 기준 데이터로 제작자의 포트폴리오 5% 미만 보유 종목을 다룹니다. 콘텐츠에 오류가 포함됐을 가능성과 검증되지 않은 평가 방법론을 사용했음을 안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압 수소 어닐링 기시라면 HPSP가 거의 독보적이었는데 지금 특허랑 매각 이 두 가지 큰 변화 앞에 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두 사안이 HPSP의 지금 기업 가치 평가라든가 미래 성장성 여기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 투자자 여러분께서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해하셨던 그 특허 분쟁 얘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이게 시작이 2013년 8월이었죠. HPSP가 예스티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내면서요. 핵심 기술이 그 HPA 장비의 챔버 개폐 장치 관련 특허 번호가 15530-275였고요. 네. 작년 10월, 그러니까 2024년 10월에는 특허 심판원이 HPSP 손을 일단 들어줬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HPSP가 유리한가 보다 이랬는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어요. 바로 지난달입니다. 2025년 4월 25일에요. 특허 심판원이 이번에는 예스티가 청구했던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2건 그리고 우리 기술은 당신네 특허랑 상당 없다. 이걸 확인해달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예스티 편을 들어준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기술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이게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HPSP 기술은 챔버가 2개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돌려서 잠그는 회전 체결링 구조거든요. 근데 예스티는 문이 하나인 단일 도어 방식이고 그 체결링 자체가 없어요. 구조가 다른 거죠. 그 구조적 차이, 그게 결정적이었군요. 그렇죠. 이 판결 때문에 이제 EST가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확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HPSP의 시장 점유율 전망치도 예전에는 거의 95% 독점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한 80% 수준으로 다시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고객사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곳들은 오히려 경쟁 구도가 생기는 걸 반길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선택지가 늘어나고 또 가격 협상력도 생기니까요. 실제로 EST가 가격 경쟁력을 좀 내세울 수 있거든요. 한 20%에서 30% 정도 더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 20, 30%면 크네요. 그럼 HPSP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그럼요. 일단 5월 중에 특허법원에 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기술적으로는 더 앞서가려고 30기압짜리 초고압 장비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HPO 기술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로 격차를 벌리겠다? 그렇죠. 반면에 EST는 이번 판결을 딱 발판 삼아서 올해 3분기에 삼성전자하고 양산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중국 CXMT 같은 해외 고객사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또 AI 기반으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도입한다고 하고요. 와, 진짜 특허 분쟁 하나만으로도 머리 아픈데 여기에 매각 이슈까지 이게 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PF,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가 지분 매각 추진했었잖아요. 네, 투자금 회수해야 하니까요. 가지고 있는 지분 약 40% 정도를 매각하려고 했죠. 작년 11월에 UBS를 주관사로 선정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5월 13일에 공식적으로 매각을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기요? 역시 가격이 문제였을까요? 희망 가격이랑 시장에서 보는 가격이랑 차이가 좀 컸나 보네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크레센도가 받고 싶었던 가격은 대략 2조 원 정도인데 지금 HPSP 시가총액이 쭉 빠져서 1조 9,800억 원 수준 이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작년 11월에 2조 8천억 원이었던 거 생각하면 많이 하락했죠. 거의 1조 원 가까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눈높이가 안 맞는 게 첫 번째고 또 요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미국발 관세 리스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특허 분쟁 이것 때문에
HPSP 독점력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 복합적이에요. 그럼 매각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아니면 잠시 멈춘 건가요? 후자 쪽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크레센도가 그냥 포기한 건 아니고요. 히트 2015 홀딩스라는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 법인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 1,000억에서 2,000억 원 규모로 리캡, 자본구조 재조정이라고 하죠. 이걸 해서 펀드 투자자들, LP들한테 일단 일부 자금을 좀 돌려주면서 시간을 벌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다.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더 좋은 가격, 더 좋은 시장 상황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MBK 파트너스나 블랙스톤, KKR 같은 큰 손들은 여전히 HPSP 기술력이나 특히 그 50% 넘는 영업이익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여기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는 해요.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이 특허 분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매각 가격 협상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지금 주가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완전 연결되어 있어요. 앞으로 시나리오를 보면 크게 두 가지겠죠. HPSP가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해서 역시 우리 기술이 최고야, 독점력을 지키는 경우. 아니면 예스티랑 기술적으로 공존하면서 시장을 좀 나눠 갖게 되는 경우. 후자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7대3 정도로 시장을 나누지 않겠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7대3, 이것도 큰 변화인데요? 크죠.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뭘 봐야 하냐면 일단 예스티가 3분기에 양산 테스트한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특허 분쟁 항소심이 아마 하반기쯤 진행될 텐데 그 상황을 계속 체크하셔야 하고요. 또 매각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다시 시동을 걸지, 그 여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HPSP 자체는 기술력도 좋고 영업이익률 50% 넘고 PER도 지금 21.6배 수준이면 나쁘지 않은데? 네, 강점은 분명하죠. 근데 이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각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는 점,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HPSP는 지금 예스티와의 특허 분쟁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변수, 그리고 경영권 매각이라는 재무적인 변수, 이 두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이 두 가지 이슈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HPSP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술적인 해자, 그러니까 특허 분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자본 전략인 매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 두 가지가 HPSP의 향후 스토리를 결정 지을 겁니다. 특히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그 높은 수익성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면서 이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해 쉬운 K 주식 분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